자, 오늘은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GTA6의 트레일러가 나오기 훨씬 전, 그리고 GTA5가 발매된 날보다 더 오래전으로 말이에요. 자, 바로 이쯤이면 적당하겠네요. 2004년 산안드레스가 발매된 날로 말이죠. 이 게임은 제 인생 게임을 꼽으라면 무조건 1순위에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게임들을 해왔지만 산안드레스만큼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게임은 없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는 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그때 그 감정이 떠올라요. 그동안 많은 명작들이 나왔고 게임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 고향은 GTA 산안드레스입니다. 이 게임은 그저 재밌는 오락거리가 아니라 게임의 본질을 알게 해줬고 그로 인해 지금의 이 인구도 있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산안드레스가 제 인생 게임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파트, 오픈월드입니다. 제 첫 GTA는 바이스시티였어요. 현실의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바이스시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바이스시티는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게임과는 전혀 달랐고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러서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로딩 없이 넓은 필드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고 또 길거리를 걷는 시민들은 제 행동에 반응 하나하나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게임은 그 전에는 전혀 없던 것이었거든요. 바이스시티를 하고 나서 GTA 시리즈의 열렬한 팬이 된 저는 바이스시티를 다 끝내고 나서 GTA3도 곧장 시작했죠. GTA3를 해봤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리버티시티는 바이스시티와는 정반대로 어두운 도시였고 분위기도 우울했지만 그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또 색다른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바이스시티와는 다른 도시의 마천루와 느와르무를 보는 것처럼 스토리도 강렬한 복수 스토리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4년 산안드레스는 발매되었고 처음엔 너무 기대를 하고 있다가 발매된 지 2년 정도 지난 후에 해볼 기회가 생겨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GTA3와 바이스시티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제 배경엔 변화만 있을 것 같고 게임성으로의 변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산안드레스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미친 작품이었습니다. 아직도 처음 게임에 접속했을 때가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 로스산토스를 돌아다니며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도시가 메인 도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진행하고 맵의 외곽으로 나가보니 시골 마을이 나오는 겁니다. 시골 마을을 돌아보니 저 멀리 대도시의 실루엣이 하나 더 보이더라고요. 그 도시는 바로 현실의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샌피에로가 보였죠. 그때도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GTA는 한 개의 메인 도시로만 구성이 됐었는데 이 두 개의 거대 대도시를 돌아다니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샌피에로를 돌아다니면서 맵에 안 가본 거대 도시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고 그리고 금문교를 지나 거대한 사막을 횡단하고 그리고 그 사막을 횡단하니 잠들지 않는 도시 라스벤추라가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산안드레스의 일미를 깨달았습니다. 산안드레스는 단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한 줄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도시들을 로딩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이 그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2 기술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각각의 도시가 주는 느낌은 이 전 작품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게임을 하는 동안 진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향 같은 로스산토스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할리우드도 구경하고 바이누드 사인도 구경하고 해변에서 시간도 보내다가 가끔 지루하면 라스벤추라로 넘어가 게임도 즐기고 그 게임을 즐기고 나면 광활한 사막을 질주해보기도 하고 사막을 지나 금문교를 지나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샌피에로를 구경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좋았던 것이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을 틀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시골길을 돌아다니며 컨트리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시골길의 느낌은 아직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아마도 이 게임이 아니었으면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산안드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캐릭터들이에요. 사실 이 게임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야말로 밈의 천국이 되었죠. 시간이 2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저들은 산안드레스에서 나온 대사나 장면들을 떠올리며 웃고 그때 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CJ는 그저 갱단의 막내로 시작하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진지한 듯 보였지만 허당 같은 모습도 있어서 반전 매력이 대단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하는 빅스모크. 빅스모크는 매사 게으르고 먹을 것만 밝히지만 호탕한 웃음소리와 친화력은 갱단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존재였어요. 그 유명한 햄버거 장면은 산안드레스의 대표적인 밈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리고 깐죽대는 매력의 라이더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았고 그리고 CJ의 든든한 형, 스위트, 그리고 그 외에도 셀 수도 없이 많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산안드레스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래퍼가 되고 싶은 오지로, CJ를 인질삼아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부패경찰 템페니, 눈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우지, 그리고 미친 카타리나.
이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주는 매력 덕분에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펼쳐졌고, 이런 빛나는 캐릭터들이 없었다면 이 게임은 이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위기와 게임 플레이입니다. 산안드레스의 1위는 지금의 GTA 분위기를 재정립한 데에도 있습니다. 이전의 GTA3는 배경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매우 어두웠고, 바이스시티도 도시 자체는 화려하고 밝았지만 스토리는 스카페이스가 생각날 정도로의 느와르 물이었기에 결코 지금까지 GTA의 분위기가 밝았다고 할 순 없죠. 그런데 산안드레스는 유머와 밝은 분위기도 담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GTA5까지 이어지는 그 화사한 분위기를 처음 만들어낸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또 세인츠로우처럼 너무 내절을 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가볍지도 않고 진지한 부분은 또 나름 진지하게 다뤄져서 이 적당한 분위기가 매력적이게 되었습니다. 이 밝아진 분위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전 시리즈보다는 현실성을 덜 강조하게 되어서 미션 구성이 엄청나게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GTA3라든지 GTA4에서 제트팩을 훔쳐오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맥이 뚝 끊기고 지금까지 쌓아온 분위기랑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산안드레스에서는 이놈들 또 시작이네 하고 웃어 넘길 수 있거든요. 항공모함에 잠입해 제트기를 탈취해서 샌피에로 상공에서 공중전을 하지 않나, 또 혼자서 동네로 돌아와 적행단을 무찌르고 동네 평화를 이루지 않나. 이처럼 현실감을 버리고 게임의 재미에만 과감하게 빠져드는 재미가 있었죠.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매번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떻게 말하면 얼추구니가 없는 그런 미션들 덕분에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미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흑인 사회의 문제나 갱스터 문화, 그리고 친구들의 배신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룰 땐 세심하게 드라마틱하게 다루어내요. 그런 부분까지 적절히 균형을 맞춰 너무 무겁지 않게 다뤘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를 앞서간 실험적인 요소들입니다. 앞에서 나열했던 점만으로는 이전 시리즈와 큰 차별점이 없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미션이 다양해지고 맵이 더 커진 것만으로 산안드레스가 이 정도 평가를 받는 게 아니죠. 산안드레스가 이 전설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엔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 실험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내에서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체중이 불어 CJ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거나 쉽게 지쳐하고, 주변 NPC들의 대사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먹지 않고 게임을 하다 보면 저체중이 되어버리죠. 또 당신이 너무 뚱뚱해져서 헬스장으로 가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고, 근육이 증가하면 근접 공격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또 각 체육관에서 무술을 단련하면 근접 전투 방식이 바뀌는 등 지금의 GTA 시리즈보다도 더 방대한 컨텐츠를 자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운전, 총기 사용, 격투 등에서 점차적으로 능력이 향상되는 시스템은 그 당시로선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귀찮은 요소라고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요소기도 하였고, 이후에 GTA 시리즈에선 폐기되거나 5에선 상당히 간략한 형태로 부활하기도 했다가 레드데드 리뎀션에서 이 요소가 부활을 하였는데, 이 요소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러한 세심한 터치가 이 게임을 단순한 오픈월드가 아니라 진짜 CJ가 성장하는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샘프입니다. 그리고 산안드레스의 이 멀티플레이어 진짜 재밌었죠. 물론 락스타 공식 모드가 아닌 비공식 모드라서 산안드레스의 장점 파트에 넣긴 애매하지만 이 당시 멀티플레이어가 저는 GTA 온라인보다 훨씬 더 재밌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어요. 인생 모드부터 자유 모드, 데스매치 등등 모드도 정말 다양했고요.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모드도 있다고 들었는데 24년 기준으로 국내는 모종의 사건도 있고 서버 자체가 닫아 이제 전멸을 한 듯 보입니다. 일부 해외 서버만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다시는 할 수 없는 추억의 한 켠이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하네요. 아무튼 이 샘프의 존재도 제가 산안드레스를 정말 인생게임으로 놓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렇게 게임 역사의 획을 그은 산안드레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산안드레스는 단점으로도 참 유명한 게임이죠. 산안드레스의 미션은 다양하고 훌륭한 미션도 많지만 반대로는 아쉽고 재미없는 미션들도 정말 많은 편이에요. 또 시대가 시대인지라 미션의 구성도 아쉽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 악명 높은 난이도로 유명한 기차 미션은 진짜 지금 다시 해도 정말 경악스럽더라고요. 바이크로 이 기차 위에 올라가 있는 적들을 잡아야 되는데 빅스모크 이끼는 총을 쏘는 건지 마는 건지 싶고, 제가 앞으로 달리면서 쏴봤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바이크로 기차로 올라타서 잡아야지 싶어도 한 번만 실수해도 다시 따라잡기는 너무 어려우며 반대편에서 오는 기차도 피하면서 플레이해야 하는 게 정말 제가 산안드레스의 좋은 점만 떠올리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미션도 어려워 죽겠는데 실패할 때마다 들어야 하는 이 뚱땡이의 명대사는 여러 사람들이 게임을 삭제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션의 편차도 상당히 큽니다. 어떤 미션은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다 하면 이런 지루한 화물 옮기기 미션이나
비행기 스쿨 미션, 이런 잠입 미션들은 한 번 할 때는 좋지만 이 당시에는 체크포인트 시스템이 없었기에 한 번만 죽거나 실패해도 이런 온갖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게 산안드레스를 하면서 가장 큰 힘든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시대를 어느 정도 감안하긴 해야 됩니다만 적어도 이동 구간이나 컷신 정도는 생략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생략할 수 없는 긴 컷신, 갔던 길을 그대로 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난이도보다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가장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안드레스 특유의 괴상한 조작감도 어려운 난이도와 더불어 한몫을 했습니다. 차량 내에서 총기를 쏘는 메커니즘이 너무나 불편한데 추격전 미션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정말 큰 단점이었죠. 또 차량뿐만 아니라 이 총기를 쏘는 타격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뒤로 가면서 조준 사격을 하고 싶은데 CJ 캐릭터가 그대로 카메라 앞을 봐서 허공에다 총을 쏘는 건 정말 유명한 미마까지 되었을 정도고요. 산안드레스를 처음 한 당시에도 전투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전투의 비중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언제나 있네요. 이런 단점들은 다른 게임이었다면 정말 다 평가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단점이었겠지만 산안드레스의 나머지 부분은 정말 무시무시한 완성도로 잘 만들어져서 이런 단점들도 장점에 가려지는 게 참 무섭긴 하네요. 진짜. 자, 오늘은 이렇게 산안드레스를 한번 회고해보았습니다. GTA 산안드레스는 이렇듯 저에겐 단순히 게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함께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 게임. 자, 이렇게 인생 게임에 놓는 데는 추억 보정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추억의 힘만으로는 인생 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시절에도 많은 훌륭한 게임들이 있었고 제가 해보았지만 산안드레스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게임이 없었거든요. 그냥 완벽한 시기에 완벽한 게임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몇몇 분들은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GTA6의 발매도 다가오고 있고 GTA 리마스터도 나온 마당에 이 구하기도 힘든 2004년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냐고? 라고 말이에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훨씬 플레이하기 편한 리마스터 버전이 버젓이 판매하고 있고 공식 스토어에선 오리지널 트릴로지 자체를 내려버려서 공식적으로 구매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리마스터 버전에선 제가 단점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점들이 개선되어 훨씬 더 편리하고 눈에 띄게 발전된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리뷰가 늦어진 이유엔 이 오리지널 버전의 구매 링크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웠을 뿐더러 힘들게 구매하고 나니 최신 컴퓨터와 상성이 안 좋은지 높은 프레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 점을 해결하려고 여러 패치를 해서 그곳에만 시간을 엄청나게 소요했죠. 즉 이제 오리지널 산안드레스는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플레이하기 힘든 점점 추억 속의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리지널 할래 리마스터 버전을 할래 하면 망설이지 않고 오리지널 산안드레스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을 항상 하고 있자면 아, 이것이 바로 시대가 낳은 명작이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당시 한정된 기술력과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최대한 아름답게 끌어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한 흔적들이 그대로 보이죠.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픽은 많이 뒤떨어져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투박함 속에서도 언제나 그 시절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묻어나죠. 그때의 게임은 단순히 화려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심한 예술이었고 지금 봐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 그래픽이 주는 감동은 요즘의 최신 기술력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죠. 리마스터 버전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은 게임의 맵이 이렇게 작구나 싶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한눈에 보였었던 그때 저는 넓어진 가시거리에 놀란 것이 아닌 오히려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생각했던 큰 세계는 생각보다 아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오리지널 버전의 좁은 가시거리는 오히려 넓고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앞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반면 리마스터 버전에선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상상력의 여백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산안드레스는 시대적 한계를 가졌지만 그 한계를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도 그 한정된 시야 속에서 우리는 그 게임의 세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죠. 이 시대가 낳은 명작은 현대의 기술로 재현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괴상한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마치며 산안드레스는 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놀이터와도 같아요. 매일처럼 그곳에서 웃고 떠들며 보낸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더 이상 발길이 닿지 않지만 그곳의 웃음소리와 그 따스한 기억들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듯 하죠. 언젠가 그곳을 다시 방문하면 그 기억이 다시 생각나 웃음을 짓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발길이 끊겨 아무리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나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곳 산안드레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시절 제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Oh shit. Here we go again.